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사주의 금의 기운이 약하거나 혹은 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법이라든지 개운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신의 왕국을 예전부터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용의 갑자기 닉네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용과 관련된 닉네임 가지신 분과 또 많은 분들이 빨리 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댓글을 계속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다 신경 써서 촬영을 하지만 이번 금과 관련된 개운템은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미신의 왕국을 아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매일매일 오셔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채연님께서 화이트보드라든지 칠판을 사가지고 저한테 좀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이트보드라든지 칠판에 적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일주론이라든지 혹은 격곡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방대해질 때 그때 꼭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뭔가를 칠판에 좀 적기도 민망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꼭 준비해서 보다 더 깔끔한 여건에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사주에 금이 없다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 기준 경금과 신금이 없으시거나, 지지 기준 유금과 신금이 없으시거나, 혹은 신금이나 유금이 하나 있는데 형충파에 깨져 있거나 혹은 천간으로 극을 당하는 그런 오행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거나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인의지합이라고 을경합화금이라든지 아니면 진유합화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금의 기운이 생기더라도 금의 기운이 없다고 치고 사주에 금이 약하신 분들이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주에서 금이 하는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숫자로는 4와 9를 의미합니다. 색상은 화이트 계열이 있고요. 계절은 가을을 의미합니다. 금이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농사를 짓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 혹은 수확과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를 한다든지 마감 능력이 바로 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금이 하는 역할은 결단력이라든지 단호함, 권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 목의 기운에서 성장한 기운이 불화를 만나서 확장을 하고 그 확장한 것이 토를 지나 금으로 오면 수확이 된다든지 갈무리를 한다든지 끝맺음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봐도 고집이 좀 있으신 편이고 의리가 좋은 편입니다. 또 결단력이 단호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명확한 그런 분들이 금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리 분별을 잘하는 그런 성향이 짙은 게 금의 특징이자 금의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주에 금이 없으신 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사람이 결단력이 좀 약하다든지 어떤 일을 끝맺음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맺고 끊음이 확실한 기운이 금의 기운인데 그 기운이 약하단 말은 만약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약간 손해를 주는 아니면 본인을 싫어하는 그런 친구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맺고 끊음이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많다든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모으기 힘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또 금이 부족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친구는 또 많은 편이고 금은 곧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재물 복이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이 없다고 다 안 좋냐? 그것은 절대 아니고 사주 구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곡직격이라든지 혹은 염상격이라든지 인비식 관련된 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을 재성이나 관으로 쓰는 분은 또 금이란 게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에 금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에 관련된 개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주에 금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보통
화의 기운이 약하면 목으로 채워준다든지 수의 기운이 약하면 금으로 채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의 기운이 약하다고 토의 기운을 강화시키면 토다매금이라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약하신 분들은 다이렉트로 금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집안 내에 서쪽에 금과 관련된 풍수 기운템을 많이 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을 주무실 때도 서쪽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주무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의 색상도 화이트 계열의 색상을 입으시고 금반지나 금팔찌 이런 것을 자주 차고 다니시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금은 결단력이라든지 약속, 신용, 그리고 신뢰, 의리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 개념이라든지 남들에게 있어서 단호함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는 바로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금속으로 된 시계를 착용하시고 시간을 준수하시다든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할수록 운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호신용품으로 금으로 관련된 칼이라는 게 뾰족한 그런 것은 아니고 칼 모양으로 생긴 호신용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금과 관련된 절단한다든지 예를 들면 금속과 관련된 모든 기운템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운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이 약하신 분들은 지인 간에 특히 돈 거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맺고 끊임이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니 금이 없는 분은 또 재물복도 약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잘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같은 거는 웬만하면 지인끼리는 거래 안 하시길 추천해드리고 직업적으로도 군, 검, 경 이런 곳에 종사를 하시는 게 보다 더 도움이 되고 운동선수라든지 규율이 확실하고 질서가 정확한 그런 단체나 조직에서 일을 하시는 게 보다 운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지 달력을 보시면 사일이나 유일이나 축일이나 아니면 신일 이 날에 신시나 유시 본인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길 바랍니다.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으면 버킷리스트의 개수는 4개나 9개나 14개나 19개나 24개나 29개 이런 식으로 금과 관련된 숫자와 딱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금의 기운이 좀 강한 그런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개운법을 보다 더 적극 실천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개운법은 금이 많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저같이 금이 많은 이런 사람들과 친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만세력을 켜보시고 지지라든지 천간이라든지 금이 극을 당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그런 분을 곁에 두시고 그런 분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많은 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각 일간마다 금의 기운이 약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나 혹은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개운법이 있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로 태어나셨는데 금이 약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나무에게 금은 관성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조금 고생할 수 있고 또한 자식덕이 조금 부족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덕이 부족하다고 자식을 못 가지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대운이라든지 세운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잘 기다리셨다가 자녀를 보셔도 괜찮으시고 또한 관이 없단 말은 본인을 지켜주는 혹은 본인을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추진하다가 브레이크가 없다 그렇게도 보시면 되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하려는 혹은 마음이 여린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이 온다 그러시면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시고 신중한 생활 패턴을 가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불로 태어나셨는데 금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무재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불이 강한데 재성이 없다. 그러면 활활 타오르지만 어떤 결과물을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두삼위격으로 어떤 일을 시작은 잘하나 그 끝 마무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금과 관련된 개운템을 적극 활용해 보시고 특히 불이 많으신 분들은 집안 서쪽에 금과 관련된 개운템이나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금을 활용한 풍수 개운템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위치에 금을 놓아 보시면 또한 재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과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빨라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로 태어나신 분이 금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토의 특성상 토는 잘 움직이지 않고 행동이 느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금의 기운으로 적극적으로 식상을 활용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약간 느린 편인데 금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게 좋은 거지 될 대로 되라. 소위 말해서 한량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량인 분들이 약간 이런 구조가 많으신데 그래서 식상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사지업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본인의 손기술이나 아니면 재주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일생의 기복이 좀 심하더라도 금 대운을 잘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금의 기운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비견겁재의 기운이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본인을 도와주는 형제나 동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금이라는 것은 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다 얻고 나면 남는 것은 공허라든지 혹은 다음을 기약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금이란 아무래도 주변에 조력자가 많으면 신날 수 있지만 태생 자체가 약간 고독하고 혹은 어떤 것의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고독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태어나셨는데 금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이 약간 고독할 수 있으니까 모임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해보시고 또한 가을쯤 여행을 많이 다니신 것도 운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태어나신 분이 금의 기운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성운이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성운이 약하단 말은 부모님의 덕이 좀 부족하거나 특히 어머니요 아니면 문서라든지 아니면 학업운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환경적으로 힘들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덕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의 기운상 아무래도 수는 정처 없이 흐르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혹은 여기저기 흐르는 그런 특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금이 없으면 보다 더 정처 없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직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의 갈등이 많을 수도 있고 이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과 관련된 기원법을 적극 활용해 보시고 금팔찌라든지 금반지 등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물로 태어나신 분은 아무래도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약하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의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